그리고 교대 근무를 해요. 격오지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피로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대 근무라는 게 무슨 건지 알 거고, 여러분들 군대에서 경계 근무 같은 거 쓰다 보면 교대 근무가 뭔지 알 거고, 격오지는 이제 이런 광역시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 군 단위도 아니고 군 단위보다 더 작은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대도시로 나오고 싶어 해요. 원자력해서 대도시로 나온다고 하면 가장 1번 많이 생각하는 게 대전입니다. 대전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대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한수원을 다니거나 취업한 사람들이 뒤늦게 연락을 하거나 대학원을 오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애도 낳고 뭐 이렇고 나면 공부를 다시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애매해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공부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들은 공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냥 꿈만 심어주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 다 잘 될 거다 그거 아니고요. 근데 저는 뭐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만약 원자력 쪽에서 계속 머물면서 뭔가 이쪽으로 도모를 하고 싶다, 이쪽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가고 싶다,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석사 이상을 했을 때 한 50%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50%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는 못 가죠. 나머지 50%는 중소기업을 가거나 다른 데를 가야 될 거고. 학부모만 붙었을 때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저는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공에 비하면 되게 높은 거예요. 다른 전공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30% 절대 못 갑니다. 원자력이니까 이 정도 가요. 30% 되고 석사 이상 50%, 한 박사를 했다 그러면 한 70%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건 뭐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는 학생들 기준에서는 50%는 가지만 50%는 못 가잖아. 그쵸? 그러면 석사를 해도 50%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 학위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인생에 운이 있잖아요. 운이란 요소가 있잖아요. 운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은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확률이다. 이 정도 확률이니까 본인이, 그리고 원자력은 좁은 바닥이에요. 원자력은 좁은 바닥이라서, 예, 원자력은 좀, 예, 원자력 좁은 바닥이어서 여러분들이 학과 이런 클래스 메이트들이나 선후배들 사이에서 평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가급적 너무 이렇게 불성실한 모습 이런 거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교수와의 관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동기 선후배들이 보고 있어요. 그게 평생 갑니다. 저도 대학 때 만났던 친구들, 걔가 불성실했던 모습 보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평생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급적 보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평생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학부 졸업하면 학생들이 한손 맞아, 제한하고 엄마.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좀 씹지 말고 맞아. 꺼주시고요. 소리 꺼주세요. 네. 학부 졸업하면 한수원 가장 가고 싶어 한다. 한수원 가장 가고 싶어 하고, 돈도 많이 주고 안정적이고 좋다. 그런데 격오지 근무해야 될 수 있고 교대 근무하고 해서 힘들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로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고, 대도시로 가려고 하면 학위가 좀 필요하다. 그게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대도시 오면 뭐 킨스 원자력 연구원, 코라드, 카이나 뭐 이런 다양한 기관들을 갈 수 있다. 다양한 기관들을 갈 수 있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2년에서 박사학위를 한다고 하면 최소 5년, 그 이상의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학부 마치고 졸업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국사 자격증도 따고 NCS 공부도 하고 토익도 보고 뭐 토익 스피킹도 하고 여러 가지 스펙을 잘 만들어서 컴퓨터 활용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를 해서 가면 좋지만, 그 학부 마치고 한수원을 갈 수 있는 확률은,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이 좀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의 요소를 없애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입시에서도 운이 따르잖아요. 한손 들어갈지 확률도 사실 운이 작용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한손 1년에 2번밖에 안 뽑기 때문에
4학년 때 떨어지면 그다음에 기회가 한두 번밖에 없어요. 1 년에 원자력 직군 한 30여 명에서 50명 정도 뽑습니다. 전국에 원작가가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학교에서 5명 간다는 게 그렇게 무리한 계산 아니고 그 정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마 30명 정도는 가고 싶어 할 거예요. 30명 정도는 가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수원 가는 거는 학점 순서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공학, 수학, 연력학 잘하는 거랑 한수원 가는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예, 뭐 학점이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NCS 잘 보고 자격증 잘 따고 뭐 기사 자격증 잘 따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 게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럼 뭐 교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전해줘야지 연력학 잘하면 한수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완전 진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연력학, 공학, 수학 잘하는 거랑 한수원 가는 거는 크게 상관없고요. 그냥 이거는 대학의 학점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의미 정도가 있는 거고 한수원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들여야 되는 노력은 여러분들 RI 관련 과목들 있잖아요. RI 관련 과목들 이런 거 잘 들어서 현대물리나 보건물리 이런 수업들 잘 들어서 RI 자격증 따는 거 이런 거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외의 과목들도 원자력 핵공학 개론 이런 내용 잘 들어서 원자력 기사 자격증 타득하는 거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한국사 자격증, 영어 토익 말고 토익 스피킹 뭐 이런 것까지 좀 하는 거 뭐 이런 자격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 취업 그런 건 잘 몰라요. 제가 취업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위를 해서 좀 나는 연구직이나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 그런 학생들한테는 제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게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그걸 바라지는 않고 그래도 경희대 원작과에서 한 학번에 박사학위를 진학하는 학생 수가 요즘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매 학번에서 5명 정도는 여기서 아마 한 5명 정도는 아마 박사학위를 취득할 겁니다. 그러면 연구직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다. 뭐 연구직이 반드시 좋은 거 아니에요. 한수원 가는 게 아마 생애 소득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생애 소득이 높다는 거는 여러분들 누적 연봉이 한수원을 가는 게 가장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만 생각하면 연구직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다만 생활적인 면에서 얘기하자면 대기업 대도시에 살 수 있다. 좀 거주 여건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교대 근무 같은 거 안 하고 조금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연구직의 장점일 거고요. 다만 한수원 교대 근무는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한수원이 되게 복지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근무하면 뭐 해외 근무 경험 같은 것도 가질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한수원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장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거다. 다만 4학년 때 한수원만 바라보고 있지는 마라. 왜냐하면 한수원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할 게 없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이 겪었던 일이에요. 한수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수원 딱 떨어지면 그다음에 할 게 없어요, 사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는 삼성전자 떨어져도 하이닉스도 가고 SK도 가는데 한수원은 사실 한수원 떨어지면 그다음에 학부 출신이 별로 갈 데가 많이 없어요. 한전기술 이 정도가 있나? 근데 그러면 내년에 한수원을 다시 바라봐요. 그럼 내년에 재수하죠. 한수원 또 떨어지면. 그럼 이제 2년, 3년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수원을 고시 보듯이 막 계속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뭐 그거는 사실 좀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수원을 노리는 건 좋은데 한수원에 대해서 백업 플랜도 항상 생각해 놔. 한수원 안 되면 어떨 것인가 생각해 놓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수원만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대학원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공부를 더 하기 싫다고 하면 중소기업 중견업체를 가는 것도 좋아요. 중소기업 중견업체를 가도 괜찮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중견업체에서 경력을 쌓고 나면 나중에 경력직 이직이 가능합니다. 한수원 같은 데로 경력직으로 이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 경력직이 될 만한 걸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거나 배달 알바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경력을 쌓고 나서도 경력직 이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이 먹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계속 편의점 알바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젊어서 알바해도 잘 버틸 수 있겠지만 나이 좀만 제 나이만 돼도 그 몸이 못 버텨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알바를 계속해서는 그렇게 경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고되더라도 한 손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든지 대학원 가서 공부를 더 하기 싫으면 차라리 중소업체나 중견업체를 가는 게 좋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요약을 할게요. 그래서 중소업체나 중견업체 다닌다고 해서 한 손 지원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한 손 지원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 거기에 꿈을 두고 그런데 중소업체, 중견업체 다니면서도 경력은 계속 쌓고 있는 것. 그게 나이에 합당한 경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젊어서 여러분들한테 경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30 넘고 40 되면 경력 없으면 써주는 데 없습니다. 그 나이도 많은데 경력이 없는데 누가 써줘. 그러니까 나이에 합당한 경력을 쌓고 있어야 돼요. 그게 비록 한 손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쌓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게 좀 되게 냉정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 손만 바라보고 알바하고 지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한 손이 안 되더라도 중소업체, 중견업체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대학원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예, 그럼 이제 연락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들하고 학과 회의 같은 거, 개강회, 총회 같은 거 하면 하는 얘기인데 요즘 그런 걸 할 일이 없어서 한 번 정도 얘기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진로 관련해서 질문 있나요? 뭐 질문하거나 코멘트 할 내용 있나요? 난 이게 좀 궁금하다라든지 이럴 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거 있나요? 더블 학생 괜찮아요? 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와서 물어보세요. 와서 물어보셔도 되는데 교수한테 물어봐서 다 들을 수 있는 답은 사실 뻔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잘 살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간혹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교정해 줄 수 있으니까 잘못된 정보 바탕으로 판단하면 그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 번 정도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거 미안하고요.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Okay, last time we calculate the pressure, okay, by the ideal gas. So at that time, ideal gas pressure is calculated by okay. Now we will think about the effusion. So you can think what is effusion? Effusion means there is a system, if there is a very narrow hole, maybe gas going out through this very small hole, then that case we say it is effusion. effusion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풍선에서 구멍 조그만 게 나서 바람 빠지는 거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If there is a punk in the balloon, then air goes out. That phenomena we say it is effusion. So in the page 157, there is a molecular flux we calculate is number of molecules per area and per time. Okay. Then I would like to say that then what is the flux? Flux of effusion. Flux of effusion, then it is okay. So there is a cosine square term becomes cosine term because there is no consideration of the direction in this case, fusion. And v square becomes v because it is not related about the force. 자, v 스퀘어가 v가 된 것은 이것은 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몰레큘러 플럭스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v 스퀘어는 v가 됐고 코사인 스퀘어는 코사인이 됐어요. 이 이유는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몰레큘러 플럭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that is only just like let's say the value is 1/2, okay? Because y is 1/2 because it is converted to the 2 sine 2 theta.
그렇게 바꿔서 접근하면 우리가 그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So calculating, then we can have 1/4 NV. 자, 근데 이거는 다른 직관적인 결과예요. If the speed of the molecules are fast, then flux will increase. Also, number of molecules per unit volume. 자, 지난 시간에 김용재 학생이 질문했던 건 제가 자료를 수정해서 올려줄 건데 N을 NV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위 부피당 개수. 그래서 단위 부피당 개수가 늘어나거나 평균 속도가 증가하면 이퓨전은 증가합니다. 4분의 1은 요 텀에서 나오게 된 거고요. Okay, so for the effusion case, we can say that we can have molecular flux, we can calculate it, and it is given by phi is and P equal NKBT. And we have that last time by the Maxwell-Boltzmann equation, we derive that. So we put it there, then, and with the relation here, we can calculate phi equal pi mkbt.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체 분자에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플럭스 증가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If I ask, as temperature increase, then molecular flux decreases or increases? 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molecular flux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증가하겠죠. It increases because T proportional to the NKBT. Okay, so we can derive the relation here. Okay, so we can derive the relations here. Okay. Okay, so now we can move on a little bit. So effusion, so used to be the like a Maxwell-Boltzmann distribution. We perform, if we want to calculate the average kinetic energy, it is given by V4 e to the minus mv squared 2kBt dV v squared e to the minus mv squared 2kBt dV. Okay, it is usually how we calculate the average kinetic energy of the molecules when the molecule follows Maxwell-Boltzmann distribution. For the case of effusion, we increase the order by 1. 자, 이거 V를 하나씩 더 곱해줍니다. effusion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왜 V를 곱합니까? 자, 여러분 운동장이 있고, 여러분 학창시절에 선착순 이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나가는 사람, 선착순 몇 명에서 뛰어나가면 빠른 애가 먼저 나갈까요? 느린 애가 먼저 나갈까요? 아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빠른 애들이 먼저 나가겠죠. 그렇죠? 똑같은 논리로 if effusion takes place, then faster atom will exit in first. So we multiply V to reflect that effect. 자, 물론 여기서는 그럼 왜 V를 곱합니까? 예를 들어서 V1.5를 곱하면 안 됩니까? V 스퀘어를 곱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타당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엄밀히 증명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계산하기 편하자고 일단 V를 곱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와 있는 이 키네틱 에너지는 바로 이퓨전 돼서 빠져나온 분자들의 평균 키네틱 에너지예요.
그렇죠. Okay. Then we substitute U equal mv square 2kbt. Then those equations becomes so finally we have it is 2kbt. 자, 지난 시간 것을 리뷰했던 학생이 있다면 지난 시간에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따를 때 평균 키네틱 에너지는 뭐였죠? In last time we derived the average kinetic energy which follows Maxwell Boltzmann distribution. What was that? 그 값은 얼마였나요? 2분의 3 K 2분의 3 kbt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 작다? 더 크죠. 그쵸? 그 이유는 우리가 V를 곱해줬고 더 빠른 애들이 먼저 빨려 나갈 것이라는 가정하에 2kbt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극히 당연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필 V를 곱합니까? V1점으로 곱하면 안 됩니까? V2승을 곱하면 안 됩니까? V0점으로 곱하면 안 됩니까?는 다 맞는데요. 다 가질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V를 곱했어요. V를 곱해서 이퓨전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V를 곱하는 게 맞아요. V를 곱하는 게 맞는데 그것까지 이 수업 시간에 유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현대물 시간에 레디에이션 배웠어요? 플랑크 콘스탄트나 레일레이 진스 혹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흑체 복사 이런 내용 여러분들 현대물 시간에 배웠나요? 지금 거기까지 진도가 나갔나요? 흑체 복사 안 했어요? 자, 과대표 누구래요? 일구학번 한성민입니다. 아, 한성민 학생. 그 흑체 복사는 진도가 나갔나요? 거기까지? 혹시 교수님 죄송한데 혹시 현대물리란 과목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핵물리. 지금 김학표 교수님 핵물리 수업 안 들어요? 핵물리가 없나요? 2학년 학기에? 수강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흑체 복사 배웠나요? 아직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일반 물리는요? 일반 물리 때는 했나요? 저희 19학번은 일반 물리 시간에 역학 외에 수업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현대물리 시간에 좀 진도의 문제지 나올 겁니다. 근데 자, 레디에이션은 복사를 의미해요. 복사.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복사는 들어봤죠? 그쵸? 또 레디에이션, 여러분들 저 한성민 학생 포톤은 들어봤나요? 포톤? 들어봤습니다. 광자 들어봤죠? Okay. So radiation is nothing with the transport of the photon. Okay, transport of the photon. So let's think about the pressure applied by photon. Pressure applied by photon, NV-kBT. Here, guess. So since it is given by NV mv square. Okay. Okay. So it is converted to so finally we have when the photon does not follows relativity. 여러분들 특수상대로는 배웠죠? 특수상대로는 뭡니까? E는 mc 스퀘어. 이거 배웠죠? E는 mc
스퀘어. 이거 안 배웠나요? E는 mc 스퀘어. 또 했죠. 이거 아마 했을 겁니다. E는 mc 스퀘어. So if photon does not follow the relativity, then we can derive P equal 2 over 3 UV. UV is internal energy per volume. However, if photon follows relativity, then we can write down is 1 over 3 nmc square. Why it becomes 1 over 3? Because for that cases, since V equals if the photon은 빛을 이루는 입자이기 때문에 포톤의 속도는 사실 광속이거든요. C거든요. 그러면 in that cases we can write down that it is number of photons and itself is energy of photon. Okay? Energy per photon. So we can write down UV. 자, 고전 입자와 상대론을 따르는 입자는 이렇게 2배 차이가 나요. 가해지는 압력이 상대론을 따르게 되면 절반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 특수 상대론의 굉장히 놀라운 결과예요. 특수 상대론이 여러분들이 그냥 E는 mc 스퀘어라고 사실은 결과는 이게 맞는데요. 특수 상대론의 결과는 이게 맞는데 고전역학적으로는 키네틱 에너지를 2분의 1 mv 스퀘어로 두기 때문에 이 앞에 2분의 1이 사라져요. 이 앞에 2분의 1이 사라지는 게 사실 되게 놀라운 결과인데 아인슈타인이 그게 사라진다는 걸 보였죠. 아인슈타인이 그게 사라진다는 게 보였고 이게 그래서 상대론의 특수 상대론 물론 일반 상대론은 다른 얘기고요. 특수 상대론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예요. 자, 여기 2분의 1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So now we derive photon, the pressure applied by photon is given by 1 over 3 UV. By the thermodynamic relations, we have the relation negative T. So by Maxwell relations, we have, since this quantity we say is UV, T by Maxwell relation, it can give by V negative T. And we have that T partial P partial T V minus 1 over 3 UV. Okay? So by that way, we can have, now we have the relations. By the relation we already derived, we have 3 over 4 UV equal T partial UV partial TV. Okay, so it becomes DUV 4UV, put down, and it is also given by T divided by 3. ET, because 2 3s are eliminated. So finally we have UV equal 80 to the 4th. 여러분들 흑체 복사에서 흑체 에너지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아마 아직 들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들어봤을 수도 있고 들어보지 않았더라도 결국 배울 거예요. 이게 플랑크의 흑체 복사 법칙이라는 겁니다. It is known by the radiation law proposed by Max Planck. 그래서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라는 결과를 여기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 and we also have the energy per photon is given by 한유, Planck constant 하 and frequency nu. 여러분들 현대물리에서 진동수 뮤인 광자의 에너지 한유로 주어진다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 플랑크 상도 있고
요거는 들어봤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그쵸? 아, 근데 이거 진짜 하나도 안 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플랑크 상수 전혀 못 들어봤어요? 좀 어떤 거? 이성섭 학생 어때요? 들어봤나요? 플랑크 상수? 들어봤습니다. 이거 한유인 거 배웠죠, 에너지. 네, 배웠습니다. 예, 그쵸? 예, 다행이다. 그래서 incident per unit area Q dot is 한유 and we have to multiply by the molecular flux and we can calculate the power incident. Okay, power incident means power transferred per unit area. Okay, so it is given by 한유 and multiplied by, we already derive y is 1/4 nv, an average velocity. So it is given by 4 photon nvc. So it is given by 1/4 uvc. Okay. So we have q dot equal, and uv, we already derived that uv is given by a t to the 4. Okay, a t to the 4. So q dot is 1/4 ac t to the 4. And those constant we call the sigma. So sigma t to the 4. So power incident also proportional to the t to the 4. 그래서 흑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도 t의 4승에 비례합니다. 이런 결과가 바로 이제 유도가 돼요. 여기까지 뭐 이상한 거 있나요? 좀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든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있나요? 질문 하나 해도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좋아요. 예. 예, 질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예. 두 번째 줄에서 예. 4U에 4분의 1 NVC를 곱할 다음에 그게 예. 4분의 1 UVC가 되는 거가 좀, 아, 이거는 이제 포톤 하나의 에너지잖아요. 네. 그쵸? 포톤 하나의 에너지고 C는 그대로 C가 가고요. 네네. 그 이게 단위 아. 부피당 포톤 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톤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또 질문할 거 있나요? 네, 아까 예. 인터널 에너지 per 볼륨이 예. 라운드 V분의 라운드 U랑 예. 같다고 하셨는데, 예. 그거는 UV를 사실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거는 사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부피당 내부 에너지가 돼요. 사실은 부피당 내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밀도에서 내부 에너지가 만약 광자 자체가 포톤 자체가 전체에서 호모지니어스하게 있다면 부피당 에너지를 따질 때 그냥 부피를 나누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을 때에는 UV를 할 때 편미분을 취해줘야 돼요. 근데 그 편미분이 만약에 U와 V가 완전히 호모지니어스, U가 완전히 호모지니어스 하다면 그냥 V를 나눠주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밀도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밀도할 때 질량에서 부피를 나누는데 만약 물질 자체가 호모지니어스하지 않다면 질량에 대한 함수를 부피로 미분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호모지니어스하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밀도를 그냥 질량분의 부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균질하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균질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균질의 가정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 So we will move on to the Stefan Boltzmann law. Okay, we move on to the Stefan Boltzmann law. 자, 여러분들 이게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결과는 현대 물리의 거의 시초와도 같은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원자력을 하는 학생인데 이게 현대 물리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 물리를 우리나라 국어로 치면 용겨천과 훈민정음과 같은 내용인데 완전 모르고 지나가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좀 전력학 시간에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물리에서 플랑크 상수도 배웠고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네,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오케이. Wavelength is for the when it is given by when n is integer and the system dimension is L, then if we go to like a 13.7, figure 13.7, it have to make a standing wave. It have to make the standing wave to make the system stable. So that relation is always true for the standing wave. 여러분들 정상파 조건에서 이렇게 물질파가 가져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드브로이 물질파 내용도 현대물리 시간에 배웠죠. 모멘텀이 플랑크 상수에서 물질파 파장으로 나눠준다는 거 아마 현대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민승호 학생 배웠나요? 네, 배운 것 같습니다. 예, 배운 것 같아요. 예, 감사해요. 예. 자, 그래서 요것이 물질파를 이룰 때 정상파를 이루어야 된다는 내용은 기본 가정, 물질이 스테이블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립되는 내용입니다. The kinetic energy is given by E square. 자, kinetic energy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For classical system, P equal mv, so it can be given by mv square. Okay, so we apply those like metal wave, the metal wave, it can be given by here. Since we have the condition lambda n equal to L divided by n, so we plug in those results, and finally we have En, okay? With the rebel n, we have n square h square. 자, 이 내용은 사실 양자역학의 매우 기초, 챕터 1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인티저 n은 뭐 퀀텀 넘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퀀텀 넘버까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o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e density of state. So assuming spare and 1 octant, the figure 13.8. So there is axis of kx, ky, kz, and their radius is given by k. Okay, so we have kx equal L nx pi, ky L ny pi, kz equal L nz pi. Okay, so if I would like to count number of boxes in it, 자, 이 8분 9 내에 길이가 1인 단위 정육면체가 몇 개나 들어갈지를 세는 거예요. 오케이? 자, 부피는 L의 3승인데 이것은 L의 3승인데 KX는 이렇게 주어지고 Y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K-스페이스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동을 다룰 때는 K-스페이스에서 다루는 게 편해서 그러면 이거 하나의 K-스페이스 내에서의 하나의 복슬의 부피는 8분의 L의 3승이 돼요. 자, 그러면 density of state는 뭐냐? 자,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양자역학이나 고체물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다 유도할 수는 없고 그냥 개념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K라는 웨이브 벡터를 갖는 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의 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웨이브 넘버, K를 웨이브 넘버라고 하는데 자, 이건 좀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근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K라는 웨이브 넘버를 갖는 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 수가 몇 개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달리 얘기하면 K-스페이스에서 이 국껍질은 쉽게 얘기하면 K서부터 K 플러스 DK 사이 안에 그 점들을 몇 개 찍을 수 있는가와도 동치를 이룹니다.
그 점들을 몇 개 찍을 수 있는 거. 이 점을 왜 찍습니까? 그러면 K 플러스 2분의 1 이런 K 벡터는 가질 수 없어요. 무조건 정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이 NX, NY, NG는 다 정수여야 되거든요. NX, NY, NG는 다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양자화되어 있는 정수만 가질 수 있고 결국 이 웨이브 벡터가 K인 상태는 바로 이 국껍질 내의 부피만큼이 바로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의 수이고 그것을 우리는 density of state라고 해요. density of state. 자, 여러분들이 이 양자의 세계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아까 제가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아까 Q 프라임에서 세타 T, 시그마 T 4승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그마 값을 이것만 가지고는 유도할 수 없고 기초적인 플랑크가 전개했던 양자 이론을 조금 알아야 이 시그마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그마를 한 번 정도 유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9페이지에 걸쳐서 매우 축약된 내용으로 적어놨어요. 매우 축약된 내용으로 적어놨으니까 조금만 더 따라오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들 만날 때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쉽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그래도 알고 나면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큰 원대한 꿈을 품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박스의 부피는 이렇게 되고 8분 9의 부피는 8분 9 껍질의 부피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density of state는 VK 스퀘어 DK가 돼요. 여기서 V는 L의 3승입니다. 자,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하면 에너지 스테이트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는 것의 에너지 스테이트는 하바 오메가로 주어져요. 이것은 사실 하류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하바 오메가를 더 많이 씁니다. 사실 이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 게 i가 0일 때도 에너지가 0이 안 돼요. 이게 사실 양자역학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에너지 준위가 0인데 왜 에너지가 0이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게 양자역학의 결과입니다. 그게 양자역학이 참 웃기는 결과를 많이 갖다 주는데 이 에너지 값은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2분의 1 텀은 무시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2분의 1 텀을 제가 빼먹은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작은 값이어서 무시하겠습니다. 근사해서 결론을 지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저렇게 요상한 에너지를 알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저 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공부했던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오메가와 온도 T에서는 바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베타 하바 오메가가 되고 여기서 I는 복소수 I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 I가 I 하바 오메가 여기 I가 정수인 그 I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I가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하면 그것은 등비급수가 돼서 베타 하바 오메가 마이너스 1의 1 이렇게 등비급수의 합으로 주어집니다. 자, 이 결과가 여러분들이 뭐 수식이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통계학에서 프로퍼티 계산을 파티션 통계로 계산하면 끝이라고 간단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 진동수 오메가를 갖는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상태로 가정을 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간단한 형태로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형태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파티션 펑션을 아니까 이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이제 기대가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density of state는 사실은 이거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자기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전자기파가 가면 그것의 두 개의 수직한 방향으로 파들이 형성이 돼요. 그게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합니다. 전자기가 진행이 될 때 수직한 방향으로 마그네틱 웨이브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두 개가 있는 거를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그 내용은 공부하지 않을 거고 다만 그 폴라리제이션 방향의 두 배여서 2를 곱해준대요. 데스트 오브 스테이트는. 자, 이 내용은 저도 잘 아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2를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density of state 나왔고 파티션 펑션 나왔으니까 자, 이제는 거의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 오메가는 CK이고 자, G 오메가는 CK 여기서 진동수고 이건 웨이브 넘버고 이건 광속이에요. 그렇죠? 연대문제 시간에 아마 이 관계식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요것은 이런 형태로 주어질 수 있는데 요 관계식으로부터 이것은 C분의 GK로 표현이 됩니다. C분의 GK로 표현이 되고 자, 사실은 G 오메가 D 오메가는 여기에다가 K는 오메가분의 C여서 그 관계식을 대입을 해주면 파이 스퀘어 C 스퀘어 V 오메가 스퀘어 D 오메가의 나누기 C인데 이것은 정리하면 파이 스퀘어 C 3승의 V 오메가 스퀘어 D 오메가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density of state는 K 함수로도 적을 수 있고 오메가의 함수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의 함수로도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포톤 하나의 에너지는 한 U를 쓸 수도 있고 하바 오메가로 쓸 수도 있어요. 포톤 하나의 에너지. 거기에 파티션 펑션을 곱하고 그리고 density of state를 곱해서 진동수에 대해서 덕분을 하면 그것은 내부 에너지가 됩니다. 내부 에너지가 되니까 앞에 상수들을 정리를 하면 파이 스퀘어 C 3승의 VH 바가 되고 이것은 무한대부터 0까지 2 베타 파바 오메가 마이너스 1의 오메가 3승 D 오메가라는 결과로 유도가 돼요. 이것은 이제 플랑크가 유도한 것입니다. 플랑크가 유도한 것이에요. 플랑크가 이런 결과를 유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결과는 여기서 우리가 베타 함유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면 파이 스퀘어 C 3승의 V 하바의 하버의 4승에 이제 이 안을 요걸 튕겨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하나의 상수예요. 요거는 하나의 상수인데 요거 잠깐 쓰면 잠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사실 요 덕분은 여러분들 중에 대학 수학을 특별히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사실은 하기 쉽지 않은 덕분입니다. 이것은 하기 쉽지 않은 덕분이에요. 우리나라가 고교 때까지는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인데 대학에서는 굳이 선행학습까지는 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덕분하는 뭐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특별히 수학에 관심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걸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소 해석이라는 내용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복소 해석을 뭐 미리 그렇게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아마 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기 어려운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학수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공학수학 2에서도 사실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고요. 이것을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요것은 이제 감마 펑션이라 그래서 정수에 대해서 3팩토리얼이 되고요. 요것은 이제 제타 함수라는 값이거든요. 제타 함수. 그런데 본 수업 시간에 제타 함수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타 함수를 하면 한 학기 해야 되고요. 리만 제타 함수라고 좀 복잡한 건데 이 값을 외우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전혀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값은 다 줄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요 적분 값은
파이 4승분의 15라는 좀 개연적이지 않아 보이는 숫자로 떨어져요. 개연적이지 않아 보이는 숫자로 떨어지는데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유도하는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 리만 제타 함수의 결과를 활용하면 u는 파이 스퀘어 C3승의 v h 파이 미안합니다. h 바의 1의 4승에 무한대 아까 이게 있어서 요거 반영하면 C3승 H 바의 3승에 V 파이 스퀘어에 KB의 4승에다가 T의 4승이 돼서 아까 우리가 시그마로 퉁쳤던 상수를 여기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자, 기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수학이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기본 스토리는 포톤의 에너지를 구하는 겁니다. 포톤의 에너지를 구하는데 포톤의 파티션 펑션을 구했고 포톤의 density of state를 곱했어요. 파티션 펑션과 density of state를 곱하고 진동수가 0부터 무한대까지 접근을 해주면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메인 스토리예요. 머리 안에 넣어야 될 내용은 아, 이것이 메인 스토리구나. 그것을 알면 되고 자, 그래서 멜레이 진스라는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지금 그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DUV는 파이 스퀘어 C3승의 H 바에 2바 베타 분의 오메가 3승의 D 오메가인데 이 베타 하바 마이너스 1은 베타는 사실 1 오버 KBT잖아요. 1 오버 KBT인데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요 값 자체가 되게 작거든요. 오메가가 되게 작아서 테일러 전개하면 이것은 베타 하바 오메가로 근사가 돼요. 베타 하바 오메가로 근사가 됩니다. 그래서 베타 하바 오메가를 근사가 되면 제가 이거 교과서를 좀 리뷰하다가 오히려 이 결과가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좀 축약을 할게요. KBT의 교과서에서는 K에 대해서 제가 다시 썼는데 제가 다시 유도를 해보니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알파의 KBT의 D 람다 파장에 대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K는 람다분의 2파이로 주어져요. 네, 이런 관계식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마이너스가 왜 붙냐면 자,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 K는 D 람다분의 2파이인 거는 맞거든요. DK는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근데 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 오메가는 우리가 역수 관계잖아요. 오메가는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가 사실 좀 처음에 접할 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163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163페이지는 자, 일단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마이너스를 고려하지 않고 0부터 무한대까지 파장에 대해서 접근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장이 길면 길수록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는 작아집니다. 감소한다. 그쵸? 자, 여기서 마이너스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진동수도 0부터 무한대까지 접근하고 파장도 0부터 무한대까지 접근하잖아요. 사실 파장은 무한대부터 0까지 접근해야 돼요. 왜냐면 진동수가 0이면 파장이 무한대가 되고 진동수가 무한대면 파장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접근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다시 뒤집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UV가 지금 그 163페이지에 가장 위에 있는 식을 잠깐 보면 위는 88 KBT는 다 상수니까 람다 4승을 적분하면 결국 마이너스 3분의 1에 람다 마이너스 3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람다를 0으로 보내면 이거는 발산해버려요.
그렇죠. 람다가 발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과는 지금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울트라 바이올렛 카타스트로피라는 현상이 있는데 영어로 뭐가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람다가 0으로 갈 때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람다가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자, 근데 사실 이 결과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흑체 복사라는 흑체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한정된 시스템이고 그 안에 유한한 에너지가 있을 텐데 지금 뭔가 계산해 보면 에너지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 좀 이상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람다에 대해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람다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의 물리적인 현상은 람다가 0으로 갈 때, 쉽게 얘기하면 람다가 0으로 갈 때는 람다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람다가 무한대로 가는 람다가 무한대로 갈 때는 에너지가 0으로 간다는 의미거든요. 왜냐면 모멘텀이 들고의 물질파에도 이렇게 되는데 람다가 무한대로 가면 운동량이 0이 되잖아요. 운동량이 0이 되니까 에너지는 0으로 가는데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포톤이 익사이트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톤이 익사이트 되지 않아서 결국 UV를 구할 때 우리가 람다에 대해서 접근하는 대신 오메가에 대해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고요. 오메가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거기에 보시다시피 이런 텀을 곱해주게 되죠. 이런 텀을 곱해서 우리가 적분을 취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t의 4승에 비례하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레디언스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레디언스는 하지 않을게요. 레디언스까지 커버하지 않겠고 울트라 바이올렛 카타스트로피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와 결국 이 내부 에너지와 방출하는 파워 인시던트가 t의 4승에 비례한다는 것을 잘 보일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한 기본적인 보람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들에 대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나요? 네, 저 사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그 페이지 162 맨 아래쪽 식에서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그 음수 부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책에는 없는데 책에 이제 붙여야 돼요. 사실은 붙이는데 붙이고 이제 적분 방향이 반대로 돼서 결국 적분 결과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생소한 내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다룰 수 있어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다룰 수 있고 결국 우리가 태양에서 복사 에너지를 통해서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태양에서 우리가 복사되는 에너지 인시던트를 구하면 바로 태양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겠죠. 태양의 온도가 뭐 6000 켈빈이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지구만한 면적에 들어오는 파워 인시던트 알면 태양이 전체 방출하는 파워를 구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T의 4승 이 앞에 상수값을 알기 때문에 태양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복사라는 열전달 구조, 여러분들이 열전달 구조 아마 핵공학 개론 시간에 배웠을 텐데 전도, 복사, 대류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 주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역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이렇게 단순하게만 바라볼 수는 없는 내용들이지만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이 있다.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교수님, 추가적인 그 혹시 오메가는 어디서 나온 건지 다시 한번 이게 어디에 오메가요? 페이지 162쪽에 오메가는 160? CP가 나와 있는데 160 몇 쪽이요? 그 162쪽이요. 162쪽 어디 몇 번째 줄이요? 몇 번째 줄이요? 어,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이요. 예. 그러니까 자 오메가는 사실은 진동수인데 오메가는 2파이 뮤예요. 그리고 K는 오메가는 이렇게 그냥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동수에다 2파이를 곱해 주는 거예요. 이거 왜 2파이 왜 곱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익스포넨셜 안에 많이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이유로 오메가를 똑같이 진동수인데 2파이를 곱한 값으로 정의를 해요. 네, 그래서 하바는 뭐냐? 하 디바이드 바이 2파이예요. 그래서 하뉴나 하바 오메가가 똑같은데 왜 뭐 이런 이상한 걸 씁니까? 그거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자꾸 다루다 보면 2파이를 곱한 값으로 움직이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오메가와 하바를 많이 씁니다. 하보다는. 예. 감사합니다. 네. 또뭐 질문하거나 코멘트 할 내용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해도 사실 예, 질문하세요. 예. 아, 네. 그 162쪽에 그 내부 예. 에너지 시스템이 Y제곱 C제곱분의 예. VH로 나와 있는데 예. 163쪽에는 왜 V가 사라졌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아, 그거는 이제 그거 제가 다 할 건데 UV예요. 거기는 UV. V 단. 아, 그러니까 V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강의록을 좀 글과 수정을 해서 제가 좀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저분했던 거 죄송하고 근데 저도 다 유도를 해봐요. 저도 다 유도를 해보면서 아 이거는 좀 이게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 또 다시 보면 오히려 빼는 게 나은 것도 같고 뭐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좀 꼬인 게 있어요. 예, 좀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힛 캐패시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워 인시던트가 시그마 T 4승인데 이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시그마를 유도를 해냈잖아요. 고전 연력학만 갖고는 이런 프로퍼티를 계산해내는 건 불가능해요. 통계학이 들어오면서 이런 퀀티티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계산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런 일들을 한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이런 걸 유도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어널리시스의 결과를 좀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분명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간략하게 다뤄봤어요. 예. 다음 시간에 힛 캐패시티 하고 그 다음에는 통계학과는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힛 캐패시티 다루는 챕터는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고 좀 소시적에 접근 실력 발휘해서 한번 해보시고 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을 따라가는데. 감사합니다.